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지난주 저희 채널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78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하지만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김 어르신은 2년 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둘 다 외롭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통장을 보여달라는 말에 무심코 보여줬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 배우자는 김 어르신의 연금을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가져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통장, 내 친구, 내 취미, 하나둘씩 모든 게 사라졌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이혼했지만, 김 어르신은 재혼 후 겪은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노년의 재혼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노인 재혼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정상담사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작년에만 이런 사례가 283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재산 문제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서적 학대였어요. 상담소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노인 재혼 사기 피해가 최근 5년간 4배나 증가했다는 거죠. 수법도 교묘해져서 평균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 어르신의 사례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얼마 전에는 한 어르신이 주택까지 날린 채 연락이 끊겼답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 상담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혼 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어요. 기존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76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교회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했다가 6개월 만에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죠. 40년 넘게 다니던 교회도, 오랜 친구들도, 심지어 자녀들과의 관계도 모두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내 곳이 없어요. 정상담사는 저에게 최근에 온 또 다른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80세 강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모은 재산 7억을 모두 잃으셨어요. 강 어르신은 평생을 중학교 교사로 지내셨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10년을 혼자 지내시다가 노인대학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을 하셨죠. 처음엔 완벽했어요. 아침마다 영양식을 챙겨주고 약까지 꼼꼼하게 살펴주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 배우자는 강 어르신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나를 믿지도 못하나요? 결국 강 어르신은 마음이 약해져 대출에 동의하셨고, 그 돈은 새 배우자의 아들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후 새 배우자는 어르신의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요구했고, 거절하자 이번엔 폭언이 시작됐답니다. 밥상을 엎고 약을 숨기고 심지어 화장실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게 하기도 했대요. 결국 강 어르신은 모든 재산을 잃고 현재는
요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자녀들과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면회조차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소를 나오는 길에 정상담사는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노인 재혼 사기의 80%가 지인을 통해 발생합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황순이 할머니 75세였죠. 저, 괜찮으세요? 네, 할머니는 처음엔 말씀하기를 망설이셨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에 재혼했어요. 교회에서 만난 분이었는데 황 할머니는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시고 성경책도 늘 가지고 다니시고 그분 손주들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 하지만 결혼 한 달 후 그분의 본 모습이 드러났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면서 제가 보증을 서줬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억 원의 빚과 함께 평생 모아온 신앙생활의 터전마저 잃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못 가요. 다들 절 사기꾼의 아내로만 보니까 그날 저녁 황 할머니는 본인의 집에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사실 저 같은 피해자가 저희 교회에만 3명 더 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다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자식들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빚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증 서준 대출금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황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식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 속 사람들 다 그분이 고용한 배우들이었대요. 친척이라며.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역할을 해주는 사람부터 교회나 복지관에서 먼저 접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들까지. 황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경찰서 노인범죄 수사팀의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최근 5년간 노인 대상 결혼 사기 검거 건수가 457건입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박 형사는 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고를 꺼려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갈등이 두려워 혼자 끌어안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에는 더 교묘한 수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만들고 피해자의 자녀들과도 친분을 쌓습니다. 심지어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다 피해자가 완전히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공증인 사무실 직원과 짜고 피해자 모르게 위임장을 만들어내는 수법도 있었어요. 집 한 채를 통째로 날린 피해자도 있었죠.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박 형사와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어요. 바로 간병인 코스프레죠. 박 형사는 최근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82세 이정숙 할머니는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과 재혼했다가 사망에 이를 뻔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지병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할머니의 담당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말이죠.
이 남자는 할머니의 약을 조절하면서 점차 할머니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답니다. 할머니가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건 당연했죠. 매일 밤낮으로 할머니의 건강을 살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결혼 2달 후 남자는 할머니의 약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의 용량을 늘리고 수면제를 과다 투여했죠. 다행히 간호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알고 보니 이 남자 전국의 대형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박 형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수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가족 사기단이에요. 작년 12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8세 송영수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동원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요양원을 찾아와 송 할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냈죠. 그들은 완벽한 가족을 연기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아들은 매주 효도 관광을 시켜드렸답니다. 송 할아버지가 완전히 속았죠. 평생 소원이던 가족의 품을 다시 찾은 것 같다고 하셨대요. 결혼 후 이 가짜 가족들은 송 할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둘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악랄한 건 할아버지의 진짜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가짜 가족들이 진짜 자녀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송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결국 송 할아버지는 4억 원대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 형사는 마지막 수사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진짜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송 할아버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자녀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은 노인 결혼 사기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사기단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SNS나 데이팅 앱까지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화상통화로 만남을 이어가다가 막상 결혼하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러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상담센터의 김민수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노년의 재혼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1년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김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가족관계와 재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결혼 전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셋째,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넷째, 재산 관리는 반드시 본인이 하세요. 다섯째, 급하게 재산을 요구하면 레드 플래그 여기세요. 행복한 노년의 재혼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고통은 더 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